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수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인근 레처쿠가몬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LA 일대에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산불 경계 최고 단계인 적색경보 또한 내려져 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인근인 렌처쿠가몬가 지역에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산불은 5시간 만에 800에이커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는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산타애나 강풍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 또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LA 일대는 산불 경계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내려진 상태. 국립기상청은 최악의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높아진 기온과 강풍으로 인해 경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보가 내린 지역에는 LA와 벤츄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 red flag warning, basically from the beaches to and includes the mountain areas. There's still a wind advisory that'll be in effect until 3 p.m. Thursday, and the red flag warning runs until 8 p.m. Thursday. 오늘 LA 지역에서 90도에 육박한 기온은 금요일까지 계속되며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th the warmest day on Thursday, with temperatures could be near record-breaking, up around 100 in some valley locations. And then by Sunday, we'll see a 20-degree drop with the daytime high temperatures back to slightly above normal. 이 밖에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시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으며 강력한 산타애나 바람으로 인해 2천여 명에 달하는 LA 카운티 주민과 4,500여 명에 달하는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정전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또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제로금리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통화정책 회의 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양적 완화 추가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월 550억 달러인 채권 매입액은 이달부터 450억 달러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12월, 올 1월, 3월에 이어서 4번 연속 100억 달러씩 축소입니다. 850억 달러였던 양적 완화 규모는 5개월 사이 40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제로, 0%에 가깝게 운용하는 초저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직후 연준의 성명입니다. 지난 겨울 악천후 때문에 둔화됐던 미국 경제가 최근 호전되고 있다. 가계 소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에 그친 1분기 성장률은 지난 겨울 날씨 탓일 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노동시장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채권 매입을 끝낸 뒤에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 가을쯤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내년 중반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도 양적 완화 추가 축소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식시장은 큰 변동 없이 오늘 하루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조사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OECD 회원국 1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의 소득 상위 1% 계층의 수입이 지난 2012년까지 30여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의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47%, 캐나다는 37% 증가했습니다.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개 나라의 평균이 30년간 6.5%에서 9.7%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비해 가난한 계층은 소득 증가가 평균에 못 미쳤으며 1980년대 중반보다도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조세 정책이
이 같은 불균형 심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ECD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가 평균 66%에서 43%로 낮아졌다며 상속세 등 조세 제도를 개혁해 소득 불균형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미국 방송업계가 멀티 플랫폼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가진 아시아계가 미국 내에서 최대 고객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습니다. 전국 케이블 TV 사업자 연합 컨퍼런스 현장을 김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송 콘텐츠의 인터랙티브, 온라인 시장의 확대 등으로 미국 케이블 TV 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미국의 케이블 TV 전송업계는 멀티 플랫폼 구축이 새로운 시장 확대를 위한 결정적 대안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즉, 하나의 방송 채널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모든 디바이스를 활용해 공급하는 방식만이 축소되고 있는 케이블 TV 시장을 다시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합니다. Providing access to the content in any device or any type of platform, being linear or online, so that the consumer has the choice and the control of viewing the content where they want and how they want it. 하나의 콘텐츠가 이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될 경우 수용자의 콘텐츠 수용 능력이 사업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콘텐츠 수용자는 뉴미디어 분야의 친근한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갖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 수준과 이런 디바이스를 구매할 수 있는 높은 소득 수준이 전제돼야 합니다.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내 아시아계가 바로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태까지 케이블 업계에서 주로 히스패닉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마켓에 집중을 주고 그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략을 해왔었는데, 아시안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제 그 마켓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10년간 미국 내 아시아계 인구 증가율은 43.3%를 기록해 미국 내 그 어떤 인종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가 미국에서 중요한 고객군으로 부상할 경우 미국 방송업계에서의 아시아계의 입지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오늘로 16일째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시신이 추가 수습됐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에겐 견디기 힘든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2주 넘게 이곳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밤에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사고역에선 물살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대인 오늘 새벽 3시쯤부터 야간 수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현재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자 수는 213명으로 늘었고, 아직 찾아야 하는 실종자 수는 89명이 됐습니다. 이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천막으로 된 임시 대기실에 오랜 시간 머물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모습인데요. 수색이 장기화되자 어제 저녁 팽목항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들에게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대책본부는 쌍끌이 여선 등을 동원해 시신이 떠내려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세월호 출항 전날 화물 선적 회사와 선원들의 과적으로 인한 침몰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명의 직원이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박미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출항 전날인 지난 14일 세월호에 짐을 싣던 화물회사 직원이 청해진 해운 현장 책임자인 김모 차장을 찾아갑니다. 이 직원은 짐이 너무 많이 실려 배가 가라앉을 것 같다며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세월호의 평형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위험을 느끼기는 세월호 1등 항해사인 강모 씨도 마찬가지. 강 씨는 출항 당일 아침 선사 측에 과정 문제를 제기하며 철강 선정량을 줄일 것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은 이 같은 요청을 묵살하고 세월호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보다 3배나 많은 화물을 실어 안개 속에 출항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출항 당시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해 평형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대운전인가 그런 데서는 바깥에서 육안으로 보고만 체크한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홀수선만 보고. 근데 이제 정확히 더 하려면은 배 올라가서 찍어봐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과적과 평형수 부족으로 침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배를 출항시킨 혐의로 청해진 해운 직원 2명을 체포했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총격과 칼부림 등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학교 내 안전을 위해서 LA시 검찰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 주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전담 검사를 배치하고 총기 예방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는 교육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은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과 아시안 미디어와의 대화. 퓨어 검사장은 학교의 안전이 곧 커뮤니티의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속되는 교내 총격 사건에 이달 초에는 피츠버그 내 한 학교에서 칼부림 사건까지 일어난 상황.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교내 안전 문제를 교육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I don't have jurisdiction on school campuses because our office's authority goes from people who are 18 and up. But I do have authority in the neighborhoods in which schools are located. And so we've launched an initiative to focus on safety in and around school sites. 이를 위해 학교 주변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전담 검사를 지정했습니다. 전담 검사는 앞으로 낙서와 우범 지역 방범은 물론 커뮤니티의 각종 안전교육 홍보까지 도맡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시범 운영 지역으로는 우선적으로 4개 학교가 선정됐는데 성공적일 경우 확대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 밖에 각 지역 경찰서에 상주하는 상주 검사는 다음 달부터 기존 8명에서 16명으로 2배 늘립니다. 가정폭력과 총기 관련 성폭력까지 직접적인 커뮤니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임 검사장 시절 예산난으로 대폭 줄었던 것이 이번에 다시 확대되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공조로 확대하면 가정폭력과 총기 휴대 등 범죄와 범죄 사이의 개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For a domestic violence perpetrator to have a weapon. But up until now, there had been no system in place in the city to assure that that law was real, was being followed. And through Greg's leadership, we've worked closely with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court system, and now we have a system in place to assure that the force of this law is real every day. 시검찰은 이번 기회에 또 가정폭력과 총기 예방을 알리는 홍보물도 한국어와 중국어로 인쇄해 주민 홍보에 나서게 되며 아시안 법률 인권단체들과의 파트너십 연계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대 이하의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의 초저금리 유지 방침에 따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32원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